그래서 이제 양파 수확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양파 생리장애하고 병해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생리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이제 서리빨 피해입니다. 그래서 서리빨 피해는 정상적인 묘가, 뿌리가 잘 내린 정상적인 묘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안 주는데,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늦게 심었을 거나 아니면 너무 습한 토양이 나서 얘네가 이제 수분이 얼음을 내서 이렇게 들뜸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가 노출돼서 이렇게 말라 죽는 이런 게 이제 서리빨 피해인데, 이렇게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습한 토양,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 토심이 얕은 토양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릴 정도로 늦게 심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 정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기보다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좀 그래도 깊게 뿌리를 낼 수 있도록 깊게 심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물 관리가 좋고, 만약에 이렇게 들떴어요 그러면은 흙을 좀 밟아서 이렇게 들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뿌리 부분을 완전히 흡덮기를 해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번 피해를 받은 거는 정상적으로 생육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추대 부분인데, 큰 묘를 일찍 심었거나 아니면 겨울이 따뜻했을 때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2월 하순이나 3월 중순 그 재생기, 생육 재생기에 이 직경이 한 1cm 이상인 묘가 한 10도씨 이하의 온도를 한 30일 이상 지속이 되면 이런 추대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 4월에 질소 부분이 좀 흡수가 부족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발생이 되고 추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묘를 이제 심고, 이제 특히 2, 3월에 질소분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추대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추대가 한 5% 이상 생기는 것은 오히려 생육이 좋기 때문에 수량 증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7%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은 수령 감소가 되기 때문에 7%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내가 조생종을 품었다 그러면은 그 추대 부분이 꽃대 부분을 그냥 잘라줘서 그냥 얘를 그냥 비품으로 판매하면 되고, 내가 중만생종을 키운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추대된 걸 빨리 뽑아서 그 옆에 거를 키우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분구입니다. 분구도 추대와 조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묘를 일찍 심었을 때, 겨울이 따뜻할 때, 그 다음에 묘 기간이 길 때, 특히 그리고 이제 품종적인 특성으로 해서 조생종 품종이 이런 분구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한 대에 이렇게 그 속안에서 잎 2개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적정모를 일시에 인수를 지켜서 정식하는 게 좋고, 이제 분구가 적은 품종을 심으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구 통터짐 현상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급격한 수분 변화, 즉 건조하다가 갑자기 물을 확 많이 흡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늦게까지 비료를 많이 줘서 늦게까지 비료가 나타나서 생육이 왕성하거나 그럴 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장기 도복 상태로 오래 있을 때 이런 열구 현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분 관리가 급격히 이제 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늦게까지 시비하지 않고 적게 수확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소 피해인데, 그 전까지는 잘 못 봤다가 올해 이제 이게 처음 본 그런 증상인데, 6월 7, 8, 9, 10 4일 동안 올해 특이하게 32도 이상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8일 정도는 34도까지 올라가서 양파를 캐놓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잠시 왔는데 양파가 이렇게 조직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데여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일소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실 때
온도를 봐서 만약에 32도가 지속적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34도 정도 이상 이렇게 너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일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직포라던가 차광망을 덮어서 이런 걸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파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제 병을 보면 흑색 썩은 균핵병, 녹균병, 입마름병, 입짐 썩은병으로 해서 춘부병하고 무름병이 있겠고요. 충으로는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선충, 작은 뿌리파리, 파총체벌레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녹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녹균병의 발병 저고는 15도씨로서 표면 습도가 95도 이상, 물방울이 한 2시간 정도 맺혔을 때 기공을 통해서 침입이 됩니다. 특히 질소를 많이 줘서 연약한 묘라던가 배수가 불량한 곳, 그 다음에 전년에 발생됐던 곳에는 이 녹균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균병은 그 발생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1차 피해 녹균병, 2차 피해 녹균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차 피해 녹균병은 그 전년도 묘상에서부터 이렇게 전염이 돼서 거나 아니면 토양에 이 포자들이 있어서 얘네들이를 정식을 하면 이 겨울 동안에 얘네들이 이 녹균병 포자들이 그 양파 묘에 이제 들어가서 전체를 감염시키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1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피해는 1차 피해를 받은 그 잎에서 그 옆에 건전한 묘로 옮겨가서 2차 피해를 주는 생육 후반기에 나타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따라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피해를 뭐 이제 닭발병, 늘어진 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흰색 얼룩이라든가 반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얼룩병, 그름병,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1차 녹균병의 증상인데 정상적인 잎은 이렇게 뻣뻣하게 잘 색고 녹색을 유지하는데 녹균병이 걸린 거는 이렇게 축축 늘어졌어요, 옆으로. 그래서 저희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쭈꾸미병이라고도 이제 쭈꾸미 발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졌다라고 해서 쭈꾸미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한 연두색을 띠면서 이 안에 이렇게 포자가 있는 게 보이는 게 1차 녹균병의 특징이고, 이거는 생육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녹균병입니다. 2차 녹균병은 생육 후기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버짐처럼 버짐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황갈색 얼룩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잿빛 곰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얼룩이 있고, 그 다음에 진회색의 이렇게 포자가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2차 녹균병의 특징입니다. 이 녹균병은 그 피해가 빨리 나타날수록 약제 방제를 아무리 잘해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발생이 안 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게 참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양평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 맨 위에 그림 사진을 보면 이거 전년도에 발생된 포장이에요. 근데 이제 안 심으려고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거니, 좀 약 방제만 잘하면 괜찮겠거니 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벗긴 다음에 그 사진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축축 처지는 게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제 방제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약제 방제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밭 전체에 퍼졌고, 밭 전체에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서 수확을 거진 못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발생된 포장에서는 그 양파를 정식히 하지 말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진흥청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녹균병에 걸린 거를 이거는 방제를 안 했고요. 얘는 6번 열심히 방제를 했고요. 얘는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뭐 무방제 안 한 거는 이제 뭐 어차피 얘는 이제 그냥 죽은 거고,
방제를 열심히 6번은 했지만 결국은 무방제한 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녹균병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방제를 해서 내 노력을 열심히 들이는 것보다는 뽑아서 없애서 2차 녹균병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뽑아서 버리긴 버렸어요. 어디다가? 논둑이나 고랑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병균이 잎에 있는데 얘네들이 비바람이 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그 건전한 잎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뽑은 노력만 한 거지 괜히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녹균병을 뽑았으면 여기 고랑이나 두둑에 두시지 말고 비료푸대나 그런 데 해서 멀리 버리거나 태우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녹균병은 그나마 다행으로 방제를 하면 방제 효과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균병은 지금 굉장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들 많이 투자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균병 방제법을 정리를 하면 발생된 곳은 심지 않는 게 가장 좋고 3, 4년 정도 재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윤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묘상과 본포 태양열 소독하는 게 좋은데 본포를 못한다 그러면 육묘상만이라도 반드시 태양열 소독하는 것을 적극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녹균병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뽑아서 제거를 해서 2차 전염을 예방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잦거나 비가 계속 2시간 이상 내리면 아무래도 병들이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하고, 이때 방제를 할 때 멀칭 위에 있는 비닐 위에 있는 흙까지 충분히 적시도록 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차 녹균병은 4월 상순부터 발생이 되니까 그때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후에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방제법으로는 석회보리도액이나 황토유황이 그나마 좀 잘 되니까 요거나 다른 약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잎마른병입니다. 잎마른병은 잎과 잎집에 이렇게 젓갈색 반점이 생기는 그런 병으로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게 잎 전체가 말라지면서 밭 전체가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발생 스테이지는 4월 내지 5월 정도이고 생육 후기,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됐을 때 잎마른병의 발생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2018년도에 양파 주산단지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던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균병에 걸려서 이렇게 연약할 때는 녹균병과 잎마른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양파 재배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흑색 썩은 균핵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색 썩은 균형병은 얘가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지제부와 닿는 이 부분이 젓갈색이 되면서 노릿개리해지면서 얘가 희마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이런 상태가 될 때는 반드시 뽑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충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병에서 의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인지를 살펴서 빨리 방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뽑아봤어요.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면서 뿌리가 없고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도 있으면서 이렇게 검은색 균핵 같은 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해요. 그러면 얘를 아깝다고 놔두시지 말고 빨리 뽑아서 옆으로 점점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색 썩은 균핵병은 기본적으로 14 내지 18도씨에서 발화가 돼서 저온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그 저온성 균입니다. 그래서 20도씨 전후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금속 이제 퍼지고, 특히 pH 5 이하인 산성 토양에서 굉장히 잘 발육하기 때문에 적정 pH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얘는
토양 전염성 병이에요. 땅 속에 포자가 있어서 얘가 발화하는 병이기 때문에 방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토양 전염성 병이고요. 그 다음에 연작 재배지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한 번 발생이 되면 6년 내지 8년까지 생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흰 균사 상태로 됐다가 얘가 이제 점점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균핵 상태로 이제 돼서 이제 점점 퍼지는데, 사실 흰 균사 상태 방제하면 어느 정도 방제 효과를 조금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은 균핵 상태로 되면 그때는 방제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빨리 뽑아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상을 봤을 때 지상부 하이업이 황갈색이 되면은 뽑아보시고, 그때 뿌리가 고사되거나 포기 전체가 중요하고 흑색 이제 균핵이 보인다 그러면 흑색 균핵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견 즉시 뽑아서 없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균핵은 6년 내지 8년까지 가기 때문에 얘가 발생된 포장에는 양파를 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옮기는 게 농기구라든가 트랙터가 굉장히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밭을 갈거나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트랙터라든가 그런 농기구를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흑색 썩은병 균핵을 방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태양열 소독하고 담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옮기는 게 제가 이제 이런 트랙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알갱이 이런 균핵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균핵들이 얘를 이제 옮기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걸 심게 되면 얘네들 양파나 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꼬입니다. 그래서 꼬여서 이 몸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균핵병을 발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밭을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소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춘부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춘부병 같은 경우에는 2, 3월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얘도 저온에서 이제 발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 온도는 2도씨에서 이제 36도씨에서 발육을 합니다. 그래서 과습이나 연작지나 통풍이 불량한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충이라던가 아니면 바람이 세고 비가 오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얘네들이 침입을 하고, 또 월동 중에 동해를 받았거나 그랬을 때도 그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입집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고요. 이렇게 심하게 되면 말라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병이어서 방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습하지 않도록, 통풍이 불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부직포나 비닐을 벗기실 때 이제 거칠게 벗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잎에서 상처가 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다습한 경우에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자리 파리입니다. 고자리 파리 가장 큰 원인은 미숙퇴비, 미숙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미숙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얘네들을 꼬이게 해요. 그래서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숙퇴비를 집어넣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자리 파리 같은 경우에는 본답 자체 내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육묘상에서 방제를 철저히 못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알이 본답에서 부화돼서 이렇게 활착기 무렵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다 방제가 못 돼서 월동기에 이제 상태로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서 부화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묘상부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부에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하실 때 땅 뿌리 있는 부분까지,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 닿는 곳까지 토양 간주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응애, 선충, 작은 뿌리, 파르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꼬이는 게 미숙 유기물입니다. 미숙 유기물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를 나기도 해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알을 낳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숙 유기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연작을 하게 되면 뿌리썩이 선충이라던가 뿌리옥 선충 같은 경우에 이제 밀도가 점점 높아지게 돼서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연작도 회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나 병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침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땅속에 이제 깊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방제를 하실 때는 뿌리 속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으로도 생기지만 같이 이제 고자리 파리 들어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방제하기가 참 어렵고 피해도 좀 큰 그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충이나 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약재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덜 발생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이제 그랬다 하니까 이제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